제가 약속을 한 지가 한참이 됐는데요. 좀 시간이 없었어서 이거를 이제서야 찍습니다. 뭐 이미 많이들 분석 영상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약속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학이 쉽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작품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저는 이거를 그냥 쉽게 풀었어요. 일단 소설은 뭐부터 본다. 자, 일단 작가가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먼저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구현되고요. 어떤 인물을 통해 구현되죠. 그럼 독자인 나는 뭐부터 해야 돼? 인물부터 파악해서 거꾸로 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김달채 씨부터 보시겠습니다.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직장인인가 봐요. 저 뽀르르로 본 거 있죠? 뽀르르 집으로 날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약간 살짝 뽀르르를 봤을 때 살짝 작가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에게 주고 있는 이미지가 뭔지 알 것 같죠? 사실은 뭐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살짝 경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느낌을 받으시면 조금 성공입니다. 묵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할 일 없이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나 갑자기 헷갈려서 잠깐 찾아볼게요. 할 일 없다라는 것은요. 어,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근데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는 말도 있네요. 할 일 없이 검색하면 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뭐 할 수 없이도 있지만 조금도 틀림이 없이도 있네요. 그러니까 반 여기는 두 번째 뜻을 적용해서 밤늦도록 조금도 틀림이 없이 맨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새로운 습관이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뒤 나올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은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큰 아니면 올림픽 복권을 사면서 굉장히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서 점점 스케일이 커지네요.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신용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론 뚜렷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해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근데 우리 잠깐 먼저 확인할 것은요.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우산이 중요한 소재거든요. 보통 인물의 이름이 제목이면 인물의 포인트, 그리고 뭐 배경의 포인트면 배경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고 사건이 포인트든 사건을 제목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소재가 제목일 때는 그 소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대요. 근데 우산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우산이 어떤 의미냐?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눈에 관한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야 상대방이 우산의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계속 일삼아 해갔대요. 자, 여기 포인트가 있네요. 우산을 보여줬어요. 근데 일부러 보여준다는 거죠.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해가며,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상대방들이 우산을 뭔가 우산으로 보지 않나 봐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우산의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우산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재밌었나 봐요. 구청 호정계장의 직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 이 사람은 구청 호적회장으로 일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말단 공무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우산이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는데 어떤 거였냐? 자,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그 반응 뭐였는지 알 수 있죠.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기에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 우산을 무전기로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그럼 무전기를 차고 있는 게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그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진대요. 무전기로 오해하면 태도가 달라진답니다.
일껏 하던 이야기 또 끝이거나 얼렁뚱땅 말말을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 아, 무전기를 지니고 있으면 겁을 집어먹는 것이었나 봐요. 그치? 아, 무전기가 상대방의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애였구나. 삐지지한 몰골에 자기한테. 그쵸? 그 사람 이거 아까 얘기한 김달채 씨겠죠? 저자새우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으려 하지 않던 어떤 포장마차집의 주인. 이 포장마차집 주인은 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해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전기가 일종의 권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줄 때보다 그냥 뒷공무니에 꽤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아까 실수인 척하면서 무도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왜겠어요? 다 보여주면 우산인 게 다 티나잖아. 그러니까 살짝 보여주면 무전기인가? 그리고 사실 대놓고 보여주면 이거 일부러 보여주는 거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은연중에 실수인 척 보여주면 저 사람의 직업이 저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알아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로의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도 짧은 말이 더 짝일 것 같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겠는가 하면 구청 밖에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자, 이제 김달채 씨가 이런 반응들을 종합해서 이게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낡은 양복, 이전까지 구청 호적계장의 모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 사실은 추측해보건대 경찰, 사법경찰 같은 것들로 지금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게끔 만들려고 일부러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다. 눈을 가리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를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짬만 생기면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제 허언증 초기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생각하다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의 사건을 만날 듯한 예감 때문이었어요.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 달리 자 보세요. 다른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행인들은 이 사건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행인들은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정반대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고요. 얘는 흥분과 기대감. 너무 지금 흥분되거든요. 예상했던 그대로 살벌한 풍경이었대. 왜 행인들이 도망갔는지 알겠죠?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멩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날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은 연기를 피워올리는 불타는 자동차와 착륙이 박살난 건물도 보였다. 뭔가 좀 심상치 않네요.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콧물과 눈물 콧물. 이거는요.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시위 현장인 건데요. 이거 보면 왜 그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 눈물 콧물, 최루탄 같은 거 터뜨리고 이래가지고 눈물 콧물 나는 거죠.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고 시위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히 차단돼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길을 한껏 발돋움하고 시위 현장의 분위기가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스포를 한 지 1분도 안 돼서 드러났죠.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법경찰관들에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들의 모습 사이. 자, 그 학생들의 시위였나봐요. 그러니까 7, 80년대 모습, 80년대 민주화 시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어났다. 그쵸? 사실 구청의 호적기장으로 있는 약간 그런 조금 약간 좀 쉽게 말하면 찌질한 모습,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모습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자기한테 속아주니까 그 부캐, 지금의 요즘에 부캐죠. 부캐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봐요, 거기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는 버스 안으로. 자, 이거 닭장차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위 현장에 가보면 전경들 태우고 있는 차인데요. 학생 시위가 많았던 시절에 여러분들 80년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시위 현장에서 막 닭장차에 사람들 잡아가는 거, 특히 대학생들 잡아가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학생들 밀어넣는 사복들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사복경찰이겠죠?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예요? 김달채 씨가 구청 호적계장에 본인의 본캐를 입고 지금 우산에 사람들이 그걸 무전기로 생각해서 속아준 그 모습, 그 부캐에 흠뻑 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복 경찰들에게 자기가 마치 뭐라도 가졌냐, 권력을 가졌냐, 막 반말해가면서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지금 이러려고 지금 온 거잖아. 이러려고 지금 흥분해서 온 거잖아.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든 사복 차림 청년이가 달려서 김달채 씨 가슴을 때밀었다. 이거 사복 경찰이겠죠. 근데 생각해봐. 경찰은 그 무전기 익숙할 거 아닙니까?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엉겁게 잠박자락 한 끗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꿰찬 우산 케이스를 내버렸는데 이거는요. 그치. 경찰한테는 너무나도 안 속을 물건이었던 거죠. 너도 저 타를 타고 싶니?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에 나가고 가버려. 라고 얘기하니까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 번 이제 큰 소리 쳤으면 자기가 그것에 대한 약간 정의로움에 심취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좀 찌질하죠. 소시민이라 볼 수 있죠.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지 말든가. 근데 그랬으면 끝을 보든가. 그래서 그 우산 이상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우산 이상의 건 뭐였어요? 아까 무전기였죠. 근데 그 무전기로 봤을 때 나에게 부캐의 권력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 나는 찌질한 구청의 호적계장 김달치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어요. 안 속아주니까요. 남의 집 채마밭에서 못 뽑아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추름한 꼬락서니. 자, 뭐예요? 도둑질하다가 걸린 애처럼 네, 좀 짜게 식었죠.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의로움이 있다기보다는 그 사실은 그 사람들이 속아주는 거에 심취해가지고 뭐라도 해보려다가 안 속아주니까 시무룩해서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쉽죠.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윤은길 씨, 여러분 아시는 작품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였나요? 자꾸 갑자기 제목이 헷갈리는데 80년대 전형적인 소시민들에 대한 소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 중에 장마라는 소설이 있죠. 장마, 우중충하게 전쟁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 한번 좀 줄거리라도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A 서술장 특징 A가 어디 썼냐면요. 여기거든요. 서술장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했나요? 그리고 긴장감을 조성했나요? 일단 긴장감 조성은 뭐 개뿔 없고요. 그치? 알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그치? 뭐 알지 못한 사건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속아주지? 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알지 못한 사건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그 사건의 그런 본질을 파헤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네, 뭐 딱히 공간 이동에 따른 것도 아니고요.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 뭐 애매하네요. 일단 공간 이동 없었고요, 그치?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회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얘도 아웃. 동시적 사건의 병치로 서로 다른 관점? 아니요. 그쵸?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렇죠. 한 가지 목적, 뭐예요? 이 우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겠다는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 맞고요. 5번에 보시면 상대를 달리해버린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 없습니다. 그쵸? 그냥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보시면 25번 보시면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것은 여러분 적절한 것은 문제가 좀 더 어렵거든요. 이 보시면 하도 지문이 쉽다 보니까 다 적절한 것은 문제를 지금 2개나 냈어요. 그치?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김탈재 씨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뭐 딱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땡. 꾀지장 몰골 김탈재 씨 여기까지는 맞죠? 그 부문이 아까 나왔었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의 무시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기를 보여준다? 무전기 없어요. 무전기인 척 속이는 거죠.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져 있음을 짐작한 김달치 씨는 다른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있었죠. 정답이고요. 시위의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받던 김달치 씨? 아니요. 흥분해서 막 달려왔죠.
그래서 사실 신진압의 영향으로 고통받다. 굳이 말하자면 그 퇴류가스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얘는 되게 흥분해서 갔어요. 전경대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섰다기보다 아까 좀 밀려났죠. 그래서 이것도 X. 작장치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치, 가기 싫어가지고.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6번 보시면 기역 니은에 대한 이유인데요. 기역은 뭐였냐면 우산 케이스고요. 니은은 우산 이상의 것, 무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의 팁은요, 여기다 쓰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왜? 안 쓰면 자기도 모르게 마법같이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케이스, 여기는 우산 이상의 것. 얼마 안 걸리거든요. 쓰세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다 넣어서 읽으세요. 김달재 씨는 케이스를 그 생김새로 인해 우산 이상의 것, 무전기, 여기다가 이퀄 무전기 라고 해놓을게요. 인식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맞아요. 김달재 씨는 사람들로부터 가방이에요. 왜 나왔어?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케이스 사용법을 알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일부 극소수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전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재 씨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죠. 지금 보면 사복 경찰들한테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무전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뭐야, 저거 무전기 아닌데라는 걸 알잖아요. 김달재 씨는 무전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기에 서민들이 케이스를 무전기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네, 맞습니다. 사복차인 청년은 무전기에 익숙하여 케이스를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채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의도조차 몰랐어요. 뭐야? 저 미친놈은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치? 왜 저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게 답은 5번이에요. 그렇고요. 넘어가서 보기를 바탕으로 이끌어 감사한 내용을 적절히 아는 것입니다. 보시면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시민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소시민이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니고요. 소시민은 약간 얍삽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김수영의 어느 날 고국을 나서면서를 보시면 소시민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나 갑자기 그거 생각이 안 나네. 막 옛날에 그 60년대 시위 같이 하던 친구들과 돌담길을 걸으면서 이제 기성세대로 변해버린 자기들을 안타까워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 제목은 제가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기억이 갑자기 안 나. 이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캠핑 들어갈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소시민이라는 건 어쨌든 약간 뭐냐면 적극적으로 뭔가 자유나 자기 권리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찌질하게 뭔가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억압하고 기회주의자처럼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는 좀 찌질이 같은 애들이 소시민이라고 얘기해요. 김달지 씨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달지 씨는 굉장히 그 소시민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윤은길 씨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 경우에 거기 나오는 그 권씨, 제 주인공이 난데 나의 집에 하숙하고 살고 있는 권씨도 소시민의 전형이고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시 제목은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예요. 거기서 보면 우리 되게 열심히 자유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었는데 다들 기성세대가 되어서 그런 열정을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잃어버렸다, 그치? 그래서 그 소시민이라는 건 부정적인 단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되는 거죠.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그쵸? 이로 인해 힘의 우열관계가 발생해요. 그것이 단적으로 뭐였어요? 그 무전기를 갖게 되면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본 포장마차 주인이 거기에 이제 낯죽 엎드려서 돈도 안 받아버리고, 이런 우열관계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 그렇죠. 무전기 아닌데 그 권력의 표지, 권력 표지는 무전기가 되는 것이고요. 허구적 권력 표지라는 것은 그 무전기를처럼 보이게끔 우산을 갖고 사람들 속인 걸 얘기합니다.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타인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속았다는 걸 얘기해요.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그쵸, 승인을 거부한 타인 앞에서는, 승인을 거부한다? 안 속아준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찌질한 면모를 드러내는. 자, 소시민적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좀 찌질한, 뭐 약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찌질한 말 다른 말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를 통해 상황론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이라는 것은 이게 계산적이라는 거죠. 나보다 강한 애는 약하고 약한 애는 강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김달채 씨가 1번부터 바로 볼게요. 각기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 씨가 권력 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군. 그렇죠.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관계를 형성한 요인인 방금 설명했죠. 맞아요. 김달채가 외양의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인하게 받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 그렇죠. 좀 더 구청 그런 호적대장처럼 보이지 않고 살짝 경찰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김달채가 사복경찰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자신감을 보여주는군.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네, 사실 사복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부캐를 뿜뿜하게 된 거예요. 부캐, 자신감 있는 부캐. 그쵸? 근데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들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를 단절하게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인 태도. 여러분,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에서 X입니다. 왜? 유대관계 없어요. 김달채는 정의로워서 학생들을 구해주러 갔거나 유대관계가 있어서 구해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부캐, 자기의 권력을 가진 부캐에 취해서 그걸 휘두르러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뭐야, 그 승인을 거부한 타인 앞에서 찌질하게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일 뿐이지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보니까 사실 처음 봤든 아니든 간에 이 소설의 내용만 그냥 쉽게 쭉 이해하면 쉽게 쭉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학은 전반적으로 쉬웠다라는 거,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거, 그치, 기본적인 부분들을 충실하시고 지문과 문제를 연결하실 줄 아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만나요. 안녕.